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73개 센터에서도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락키한 분들입니다. 직접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센터에 물어보니까 가끔은 중계가 끊긴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센터에 지금 계신 분들 맨날 센터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센터에 있으면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 타 먹고 무엇이 어떻고 그러면서 잘 안 돼. 그런데 기 중에서 사람의 기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건축하는 제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면은 그 집이 오래 간답니다. 70년도 가고. 근데 빈집이 되면 갑자기 무너진대요. 가끔 우리 그런 걸 보지요. 시골에 농부 부부가 잘 살았는데 아들 따라 이사 가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의 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가장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기는 에너지하고 다릅니다. 기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기는 그러니까 요게 쌀미니까 쌀밥 먹으면 기가 나와요. 쌀미 짜잖아요. 이제 물리학이나 가방끈이 긴 분들이 기를 믿지 않는 게 기를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기를 어떻게 측정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만나면은 준 것 없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만나면 준 것 없이 기분 나쁜 놈이 있어요. 그게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고. 측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실패하러 오신 분 혹시 계시는가? 나는 반드시 실패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옆에 분들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건 잘 돌봐드려야지 가만두면 안 돼요. 그건 돌봐드려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 그렇죠? 거기서 기가 발산된단 말이야. 파지티브한 기가 발산돼요. 자, 아무튼 요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사는데 전부예요. 소득면에서 전부예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이 억지로 돈 벌려고 해도 돈이 벌린 게 아니라 골병만 들어요. 골병만.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있습니다. 별로 이론 다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측면에 다 해당됩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생겼어. 삐딱하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A팀은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B팀은 이렇게. A팀, B팀 누가 이겨요? 누가 유리해? A팀이 공격해. B팀은 지가 꽁 찼는데 다시 자기한테 굴러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뛰려고 하면 힘이 얼마나 들어요. 못 이겨. 이게 우리 사회를 묘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본이 없다는 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 B팀에 있다는 거예요. 팔버둥을 쳐도 이 사람은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면은요, 이쪽보다
키가 커지든가 힘이 세지든가 뭐가 돼야 돼. 거의 자본 축적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거 실증 분석입니다. 규범적 분석의 실증 분석은 현상이 이렇다예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 이렇다. if then이에요.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자, 다음. 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비전 있는 거냐? 이 사기치는 놈들 아니냐? 요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셔야 돼. 비전이 있는 것인가? 요 이성적 판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돼요. 아무도 누구 책임 져준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기 제가 아는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도 있고, 장군도 계시고, 고관 대작도 계시고, 경찰 간부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고관 대작을 했어도 애터미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현장 성공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한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Yes, 할 수 있어요. 단지 뭐만 필요하냐?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처음에 소득이 많이 나는 다단계는요, 반드시 나중에 바가지 써. 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그렇게 돈이 벌릴 리가 없어요. 무엇에 따라 벌려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에 따라 벌립니다. 생산성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그러면 벌어요. 자, 다음. 요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 벌고 말았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소득이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자본 축적이 없이는요, 자본이 뭔가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그러나 모든 건 자본입니다. 모든 건 자본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매주 매달 강의하는 게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그래서 바로 신사숙녀,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게 신사숙녀입니다. 왜? 신사숙녀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기쳐서 돈 벌 것 같죠. 그러나 제 주변에도 사기꾼 몇 놈 알고 있는데 항상 가난해. 그놈들은 사기는 기가 막히게 쳐.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왜 사기를 치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잘 살 것 같죠?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 그런데 바로 인간 개발이라는 게 신사숙녀의 기본입니다. 휴먼 디벨롭먼트. 이것은요, UNDP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UN 개발 계획이라는 한 기구에서 각 나라가 인간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는 걸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인간 개발이 잘 돼 있고 후진국은 인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잘 살아요? 후진국이 잘 살아요? 선진국이 잘 살아. 그러면 인간 개발과 소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얼마나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UNDP에서 나온 통계를 보겠습니다. 인간 개발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0.944. 그리고 미국, 대한민국 0.898, 타이완 880. 자, 인간 개발이 점수가 1점 만점인데요. 0.880 이상이면 very high에 속합니다. 매우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들을 보세요.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수만 달러씩이에요. PPP는 장바구니 물가로 그 말입니다. 장바구니 환율로 무려 싱가포르는 82,000불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인간 개발이 0.8 이하 봅시다. 이게 등수입니다. 등수 0.779, 756, 727 쑥 내려가는데 여기 보세요.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맞죠. 다시 말하면 인간 개발 지수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자, 다음. 이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베리 로우에 속하는 인간 개발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인간 개발은요, 그걸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 만들어 교육시키는데 20년 이상 걸려요. 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우리나라 평균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걸 보시지 말고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나는. 일반적으로 인간 개발 지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그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을 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게 이미 스탠다드가 높은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 인간 개발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내 자본 축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지 국가 평균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평균 개념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통제 경제 같으면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경제사회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생산할 거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거냐. 세 번째는 분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시는 신사숙녀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 다 달라요. 컬러도 다 달라. 그렇죠? 신발도 다 달라. 그러면 이 컬러의 이 사이즈의 옷을 몇 개를 만들 것이냐.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하냐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그랬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소비자? 네, 소비자가 결정하는데 바로 누가 결정하냐면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 마켓 메커니즘이 결정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300평의 밭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 뭘 심을 거예요? 뭘 심을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시장이 결정해요. 뭘 심는 것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릴 것이냐. 그 시장이 결정한다고. 거기다 애국심의 발로로 양파를 심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잘 팔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가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원 배분은 누가 하느냐면 시장이 합니다. 시장. 대통령도 안 하고, 대통령이 그거 뭐 심어라 그거 안 해요. 국가계획기구도 없어요. 북한은 그렇게 안 해요. 국가계획기구가, 중앙계획기구가 있어요. 중앙계획기구가 거기에 뭐 심어라고 심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비효율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장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이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산의 의사결정,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무슨 원료를 써서, 무슨 기계를 써서, 노동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전부 시장이 결정합니다.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건 분배입니다.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를 분배해 줄 거냐, 그건 생산성에 따라 분배합니다. 생산성이 전혀 없는데 많은 분배를 해버리면 망해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돈벌이를 100만 원 정도밖에 못하는데 200만 원 봉급을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기업이 망해버려. 그러니까 생산성보다 낮게 줘요. 자, 다음. 자, 문전옥답하고 천수답하고 어떤 게 비싸요? 천수답, 문전옥답이 당연히 비싸지. 과거에 농경시대에는 문전옥답과 천수답 비교하는데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전옥답이 비쌉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요. 생산성이 높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생산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상가고 봉천동 상가, 이건 임대료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거 다 그렇죠.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보통 선수, 이건 연봉의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승엽 선수는 왜 연봉이 높아요? 이쁘게 생겨서?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높아. 홈런을 잘 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 프로야구 때 삼성하고 롯데하고 경기한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에 삼성이 3대4로 지고 있어. 그런데 이승엽이가 방망이를 돌리면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불러도 모르고 머리가 TV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 왜? 홈런을 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어때요? 연봉이 높아요. 나왔다 하면 스트라이크가 없던 놈은 연봉 3천만 원도 안 돼. 다음에 김연아하고 보통 여자 모델 누가 높아? 매력은 자본입니다. 나중에 매력 자본은 돼서 할 겁니다. 매력은 얼굴만 예뻐 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현재 그 얼굴을 가지고 피겨 스케이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모델료가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김연아를 매력적이게 화장품 광고 모델이나 그다음에 에어컨 광고 모델도 쓸 수 있는 뭔가 무슨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력 자본이. 올가서 여자 사장님들은 거울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매력 있지? 아우, 내가 나라도 나한테 빠져.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매력이 있어집니다. 그런다는 이론이 있고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자, 다음. 이게 이분은 낫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을 했습니다. 낫은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예촉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했는데 누가 생산성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다 깎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힘들어? 이 사람이 힘들어. 다시 말하면 더 힘들게 일하는데 생산성은 훨씬 낮아요. 이 아줌마가 가지고 갈 것은 허리 다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삽질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떠냐고 이게. 삽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했고 여기 포클레인으로 무장했어요. 누가 이기냐?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해보나 마나예요. 자, 다음. 세 사람이 여기다가 철판 놓고 시멘트 이기고 있어. 레미콘으로 뒤따 부어버려. 이게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고. 나는 그러면 삽 들고 있는 사람인지 레미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요걸 아시라 이거예요. 요걸. 나는 삽밖에 없는지 레미콘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 컴퓨터 스미스 코로나 컴퓨터인데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건 망해버렸어요. 지금 파산해서 없어져 버렸어. 경쟁이 되지, 생산성이 되지 않아. 타자는요 편집 기능이 없습니다. 이건 틀리면 편집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려. 다시 말하면 이런 자본을 가진 사람과 이런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본이 적은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소득은 훨씬 적어요. 자, 다음. 자, 바로 삶의 과정이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자본 축적 뭐 언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 자체가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평생학습 시대라고. 미국이나 선진국 이미 평생학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 대학 졸업한 것으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평생 지식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변호사나 의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평생 존경받으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사, 변호사도 그 중에 특출한 사람이 아니면 사무실 유지비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될 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기간이 한 10여 년 됐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못 써먹는다 그래요. 다시 배워야 돼.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그런데 전부 자기 가방끈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건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다음. 자, 보세요. 아까 요거 나왔죠? 자본이 이렇게 큰 놈하고 이렇게 작은 놈하고 싸움이 붙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수직 운동장이야. 되질 않아요. 스포츠카하고 티코하고 경주한다? 경주 안 돼요. 스포츠카가 훨씬 자본 집약도가 높습니다. 자,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거야. 대학 졸업하고 학사모 쓰고 부모님 리아카에 싣고 달려. 이 사람은 캐딜락에 싣고 달려. 누가 빨라?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이게 모토로라 핸드폰입니다. 벽돌 같은 거. 그러다가 요게 나왔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업하는 분과 요거 옛날에 요걸로 사업한 분 누가 사업 잘하겠어요? 스마트폰이 훨씬 돈이 적게 들고. 왜? 자기 파트너가 10,000명이다. 10,000명한테 돈 주고 문자 보내려고 그래봐. 수당 받아가지고 다 전화요금 다 나가버려. 지금 공짜로 다 되잖아요. 요거예요. 어떤 자본으로 내가 무장했느냐. 어떤 자본으로. 자, 다음. 자,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이 끈질긴 집착, 결국 자유를 찾기 위해서 빠삐용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빠삐용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빠삐용이라면 나비니까 팔에 나비 문신이 있어서 그 사람 빠삐용이라고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글을 쓴 게 책으로 나와서 그게 빠삐용이라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장녀를 죽였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나올 수 없는 남미 상어가 우글거리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뭔가 수사가 잘못돼서 자기가 살인죄로 왔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죠. 탈출을 시도해.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탈출을 하는데 여기 12 재판관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죠. 끌려가서 강변합니다. 나는 재판장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 죄는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고 무슨 죄? 인생을 낭비한 죄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낭비한 죄다. 너는 젊어서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왜 장려구리나 왔다 갔다 했냐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그것이 시간 낭비죄입니다. 시간 낭비죄. 자, 다음. 그래서 이 막스 베버라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세계 최고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기에서 이 말을 다시 언급해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중죄가 시간 낭비죄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다.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하루에 48시간 주고 나는 가난뱅이니까 24시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너는 왜 낭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낭비했느냐.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당신은 시간 낭비죄를 범한 것이고 시간 낭비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자,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여기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다. 이건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군대에서요. 쫄병들 군대 생활하는데 이게 농땡이가 있어. 정말 농땡이가 있어. 근데 너 왜 농땡이 피워? 군대 생활 대충 하고 나가서 자르려고요. 근데 그 자식은 나가서도 농땡이 피워. 나가서 농땡이 피워요. 진짜 그래요. 현재 열심히 하는 녀석이 나가서도 열심히 해. 나 그런 걸 봤어요. 쫄병이 왔는데 그럼 농고 나와서 농고 나온 녀석인데 너는 뭐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 장남이에요. 농고 나와서. 그래서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우리는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잘 가르쳐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봐. 그래서 그 교수가 데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배워서 이것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을 해. 정말 아주 성실하게 인터넷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장 원리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더니 나 잘해요. 농땡이만 피는 놈 나가서 농땡이 피워도 안 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시간이에요. 현재가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대충 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강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이상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 이게. 이것만 잘하면 평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또 나와요. 왜 현재가 중요한가? 톨스토이가 이걸 이해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미래가 과거와 만나는 아주 짧은 순간만이 존재한다. 바로 시간이 제로인 경우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매우 작게 보이지만 그곳에 인생 전체가 집약되어 있다. 지금 시간이 제로인 이 순간에 인생 전체가 집약되어 있다. 자, 다음.
자, 이제 시간 낭비죄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형벌은 누가 받느냐 하면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못 떠넘겨. 그것은 무지, 빈곤, 부자유. 돈이 없으면 부자유스럽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유학 못 보내요. 스포츠카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요. 부자유스러워.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일해야 돼요. 굉장히 부자유스러워요. 이거 뭐예요? 시간 낭비죄예요. 시간 낭비죄. 왜 똑같이 시간을 줬는데 너는 낭비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재 자기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보잘것없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시간을 선용했는지. 바로 서구가 200년 동안 전 지구를 지배했는데 그것은 무기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청나라 시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청나라 시대까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최고로 강했어요. 그런데 허송세월 그랬어. 허송세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 다음. 자, 영화 사관과 신사.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An Officer and a Gentleman. 이것은 리차드 기어라고 하는 아주 근육질 사나이. 지금도 아주 잘생겼어요. 백발이 하얀데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 요 사나이가 해군 항공조종사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즉 장교가 되어가면서 신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기어는 가정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아. 아버지는 군인인데 어머니를 만나서 리처드 기어를 낳고 어디론가 장려촌으로 가버렸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렸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믿지 않아.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자기밖에 몰라. 맨 규정만 어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해. 그러나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신사가 되어갑니다. 사관학교 기간 동안에 시골 종이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사귀었죠. 자기 걸프렌드였어요. 그래서 차버렸어. 왜? 모든 사람을 믿지를 못해. 그러나 신사가 되면, 신사는 뭡니까?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신사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나중에 바로 해군 장교가 돼가지고 그 시골 종이공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아가씨를 번쩍 들고 나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여기서 아주 아가씨들이 감격을 하죠. 왜? 신사는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기 신사뿐만 아니라 성녀도 그렇습니다. 파트너들에게 내가 당신 성공시켜줄게 했으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 그 다른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신사 숙녀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바로 신사 숙녀의 품격, 교양과 예의 범절입니다. 교양과 예의 범절. 신사 숙녀는 뭐 학력이 높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경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애터미에서 규정하는 신사 숙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 지식은 있으나 상식이 없는 사람을 몰상식한 놈이라고 그러거든. 정말 사기친 사람들 보면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터미도 그런 사람이 덜어 있어. 당신 베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응? 유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과대 광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원칙을 지키라는데 왜 원칙을 안 지켜?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원칙이 뭐요? 나는 원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원칙이 뭔지도, 아유, 도둑질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새치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어? 배팅하는 게 원칙입니까? 왜? 밑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원칙 아니에요.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냐? 성공 못해요. 왜?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질 않아. 아무도 믿어줘. 저런 몰상식한 놈 그런단 말이에요. 믿어주지 않아. 지하철에서 양노석에 젊은 놈이 앉아 있어. 그것은 법으로 앉지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 앉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 앉지 않는 게 상식이야. 그렇죠? 상식이라고, 상식. 건전한 상식이에요. 임산부가 옆에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상식이지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면 신사성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학력이 높다거나 무슨 뭐 나이가 젊다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성공한다. 자, 다음.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굉장히 무슨 기술적 어려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아주 그냥 벽창호 같은 도를 놓고 이야기하지 차라리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누가 그러거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좋아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가지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손잡고 같이 가자. 효소동에. 그러면 그분들을 1대1로 대화를 해서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마세요. 설득 안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시키냐? 여기에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파지티브한 기, 이 긍정적인 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강의를 한마디라도 들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해. 원데이 가자. No, 날아가나. 석세스 가자. No, 날아가나. 이러면서 점점 자기 수양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이분을 설득하려면 내 자본축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될까?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자본축적의 과정이에요. 사관학교 4년 교육받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통상 남자들은 밥풀떼기 하나 그러죠. 4년 동안 그러나 대학 교육 그리고 내무 생활을 하는 신사도 교육, 정신교육 요걸 통해서 소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대장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사관학교 4학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 되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뭐가 되려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을 거기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어요. 하루 만에 소위 양성했다. 그놈이 소위밖에 못 돼. 더 이상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직급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 이건 판매사지요. 판매사는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나오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유관장교입니다. 유관장교. 밥풀떼기. 유관장교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샤론이 되죠? 샤론 노지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연관장교예요. 무궁화. 이게 끝나면 여기서 훈련 과정이 끝나면 뭐가 돼요? 스타마스터는 장군이에요. 직급 체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급하라는 거예요. 신사가 되면서. 그러고 나면 로얄 마스터예요. 로얄 마스터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의 계급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가 세일즈 마스터 됐다는 건 사관학교 들어가서 훈련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치면 뭐가 된다? 유관장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마치면 육군대학을 가면서 연관장교 소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예요. 응? 무궁화예요, 무궁화. 샤론 로즈 마스터에서 로얄 클럽에 들어와도 아직 스타가 못했어. 그렇죠? 돈은 벌지만 거기서 훈련 과정을 거치면 스타 마스터. 이건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된 다음에 한참 후에 왕족 로얄 마스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도 왕족이고 임페리얼도 왕족이에요. 전부 왕족들이죠. 왕족들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1년간 고생하고 한 게 세일즈 마스터 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사관학교는 들어가야 뭐 장교가 되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거기서 죽어라고 훈련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거기서 샤론이 되고 스타가 되고 로얄로 올라간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